오늘은 부분집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집합. 정확한 영어 명칭은 모르겠지만 partial group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부분집합. 자, 여러분들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하나 정확히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부분집합 또한 하나의 집합입니다. 부분집합하면 막 어디에 막 속해 있다고, 어디에 막 하나의 부분이라고 그렇게 한 설명도 맞는 설명이에요. 하지만 부분집합이라는 것 또한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런 것처럼 하나의 동등한 집합의 엄연한 명칭이고 엄연한 수학적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집합 또한 하나의 집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예요. 자, 어디에 속해 있는 집합.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다음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자, 집합 A가 있어요. 그리고 집합 B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집합 B라고 하는 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집합 A에 속해 있죠. 그럴 때 기호로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집합 B가 있어요. 집합 A가 있어요. 이번에는 A가 안에 들어있죠. 전체 B 집합 안에 쏙 A가 들어있죠. 이럴 때는 집합 A는 집합 B에 속해 있다. 속해 있다는 게 아니라 부분집합이다. 이거를 좀 영어로 하면, 수학을 영어로 배우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B is a part of group A. 뭐 요 정도로 영어로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B라는 것은, 자, 주인공이 B예요. B라는 것은 여기가 주어죠. 그래서 B라는 것은 그룹 A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거, 요 왼쪽에 써 있는 부분이 바로 주인공, 주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B is 주어죠, 동사죠, a part 부분이다. of group A 이렇게 쓸 수 있죠. B 또한 엄연한 집합의 한 종류예요. 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B 또한 집합의 엄연한 한 종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요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이 그림의 경우에, 자,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나요? 아니죠. B의 모든 원소가 A에 쏙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B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죠. 아니라는 표현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B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어렵지 않죠? 또한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는 C집합, 이렇게 D집합.
이거는 집합 C와 집합 D는 뭐 속해 있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서로 그냥 별개죠. 그럴 때 집합 C는 집합 D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떤 개념에 대한 부분이었고, 중요한 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부분 집합도 뭐라고 했어요? 방금 집합의 엄연한 한 종류라고 했죠. 따라서 부분 집합을 이야기할 때는 원소와 집합을 비교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런 포크 모양, 삼지창 모양, 요런 모양의 기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분 집합과 집합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요런 기호를 사용을 해야 돼요. 왜? 부분 집합도 엄밀한 집합의 한 종류이니까 집합과 집합 동등하게 비교한다는 점에서 요런 식의 기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해 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지만 부분 집합 A가, 예를 들면 부분 집합 A가 이렇게, 당연히 집합이니까, 엄연한 집합이니까 집합 기호를, 경계를 쳐줘야죠. 그것은 집합 A의, 자, 일반적인 집합은 다음과 같이 대문자를 쓰죠. 부분 집합이다라고 할 때는, 다음처럼 요렇게 굽어진 말발굽 같이 생긴 요런 모양을 사용해줘야 한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원소하고 집합을 비교할 때는 기호를 어떤 걸 쓴다? 자, 알파벳 E 모양의 요 모양을 써야 합니다. 요 모양. 요 모양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성을 나타낼 때 요런 이 모양을 써줘야 합니다. 또한 계속 강조해요. 부분 집합하고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부분 집합도 엄연한 집합이기 때문에 알파벳 E 모양의 이런 모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C 모양의 기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부분 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요거를 무슨 집합이라고 했어요? 공집합이죠. 그쵸? 공집합은 어떤 집합 A의 부분 집합일까요? 아닐까요? 자, 어떤 집합이 있어요?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집합. 아무것도 없는 것도 하나의 집합이에요. 자, 집합하고 집합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는 집합 A. 그럼 무슨 관계가 성립될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분 집합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죠. 자, 이 기호를 내가 만약에 쓰기 싫다. 그러면 공집합 파이는 집합 A의 어떤 관계예요? 부분 집합 관계이죠. 집합 A가 있는데 거기에서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의 성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집합 A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또 똑같이 생긴 거, 집합 A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집합 A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될까요?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모든 엘레멘트가 여기에 모든 엘레멘트에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집합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합 B에 여기에 뭐 1, 2가 들어있다고 해봐요. 여기도 1, 2가 들어있다고 해봐요. 그럼 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명제를 꼭 기억하세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집합 A에 집합 A라는 게 있고 여기에 원소가 3, 4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것의 부분 집합을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원소,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부분 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따라서 공집합이라는 것은 파이라는 것은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죠. 또 3 이것도 집합 3 이것도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죠. 또 집합 4 얘도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죠. 또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3, 4 얘도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부분 집합은 총 4개가 나오게 되죠. 자, 하지만 선생님 잘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부분 집합을 구하라는 문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집합하고 A라는 집합하고 서로 비교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이 말뜻은 뭐예요? 3이라는 집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A라는 집합이 3, 4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3이라는 집합이 이렇게 또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3, 그냥 3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왜요? 3은 원소였잖아요. 원소와 집합을 비교할 때는 C 기호를 쓰면 안 되죠. E 기호를 써야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부분 집합도 집합의 엄연한 집합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C 기호를 쓴다. 따라서 집합 4는 집합 A와 비교할 때 이런 식의 E처럼 생긴 이런 기호, 이런 건 사용하면 아예 안 되죠. 이런 건 수학 자체에 없죠. 자, 문제로 풀어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집합의 성질이 어떤 게 있었나요? 자, 공집합은 어떤 집합,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부분 집합의 성질이죠. 두 번째는
어떤 집합 A는 그 자신을 뭘로 갖죠? 부분집합으로 갖죠. 마지막으로 배워볼 부분집합의 성질은 집합 A. 자, 집합은 대문자로 표시하죠. 자, 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리고 B는 C의 부분집합이래요. 이럴 때 A는 C의 부분집합이래요.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자, 그림으로 보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집합 A를 이렇게 표시를 해봐요. 근데 이 집합 A라고 하는 애는 무엇의 부분집합이었어요? B의 부분집합이죠. 그러면 B를 이렇게 써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관계가 그림으로 나타내졌잖아요. 집합 B가 있는데 A를 부분집합으로 두고 있네.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B라는 집합은 또 집합 C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죠. 집합 C. 그러면 C는 분명히 B의 부분집합이, B는 C에 분명히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부분집합이죠. 따라서 집합 A라고 하는 요 가장 작은 요 친구는 집합 C의 부분집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수학을 푸는데요. 여러분들이 기호가 어려우면 무엇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그림이라는 영역 또한 수학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도 절대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어쨌든 수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림 형태로 표현하는 것 또한 하나의 수학 실력이에요. 부분집합의 성질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하죠. 자, 모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두 번째가 집합은 그 자신을 집합으로 갖는다. 세 번째가 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일 때, 그러면 A와 C의 관계는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관계가 있죠. 자, 하나 더.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래요. 네, 그렇다네요. 근데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럴 때 집합 A가 있어요. 이 집합이 집합 B의 부분집합이래요. 근데 이 집합 B는 또 집합 A의 부분집합이래요. 딱 하나의 경우밖에 생기지 않죠. 어때요? 집합 A하고 집합 B하고 같은 경우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은 집합 A와 집합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합 A와 집합 B에 서로 같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집합 A하고 집합 B가 같다라는 것의 의미는 수학의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한 분야예요, 집합도. 그래서 아예 생각 자체를 다르게 가져가야 돼요. A의 모든 원소가 뭐와 같다? B의 모든 원소와 서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즉, 원소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 같다는 건 A의 원소하고 B의 원소하고 서로 같다. 요 의미입니다.